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비어있는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왜 학교에 다녔을까요? 우리는 왜 아침마다 종소리에 맞춰 줄을 서고 같은 교과서를 펼쳐 같은 시험을 치렀을까요?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승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세계를 살아가라.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 우리는 수학과 과학을 배우지만 사실 그 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왜 가르치기로 정한 걸까요?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대 국민 국가와 교육. 국가가 원하는 인간. 바로 여기서부터 교육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육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이기도 했으니까요. 루이 알티세르는 말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만들고 교육은 그 도구다. 공교육이 시작된 배경에는 지식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자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귀족만 배우는 시대를 넘어 모두에게 교실을, 모두에게 책과 연필을. 하지만 동시에 공교육은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정교한 설계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 안에 숨은 목적을 쉽게 잊곤 합니다. 표준화된 교과서, 똑같은 종소리, 획일화된 시간표, 일렬로 줄을 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정답을 맞히는 훈련. 이 모든 것이 단지 교육을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위한 형태였을까요? 학교는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복종을 배우고 경쟁을 익히며 규칙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학이나 과학보다 먼저 질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왜 공부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야 좋은 회사 들어가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국가가 설계한 경로 위를 말없이 걷고 있는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교육이 길러낸 시민은 생산적인 노동자, 수능적인 유권자, 효율적인 소비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의 톱니로 차례차례 조립되어 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진지하게 되묻게 됩니다. 학교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그곳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어떤 질서 속에 맞춰진 인간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지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만드는 데서 끝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학교, 계급을 재생산하는가?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인가? 아니면 계급을 유지하는 장치인가?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현실은 대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피에르 부르디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는 계급을 지우는 곳이 아니라 다시 쓰는 곳이다. 학교에서는 말합니다. 공정하게 시험을 보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자랐습니다. 그 믿음은 종종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성적을 예측합니다. 부모가 사주는 문제집, 보내줄 수 있는 학원, 만들어주는 공부 공간, 그리고 학습의 언어와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출발선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란 정말 공정한가요?
시험지는 같지만 준비한 시간도, 받은 지도도, 가진 배경도 다릅니다. 학교는 기회의 사다리를 내밀었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사다리를 찾는 데조차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다리는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너무나 길고 미끄럽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은 모두에게 진실일까요? 같은 시험 문제 앞에서도 어떤 아이는 과외 선생님이 설명해준 문제를 다시 보고 있고 어떤 아이는 처음 듣는 낯선 개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급의 언어를 말합니다. 좋은 대학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인증서가 되었고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은 너는 어떤 세계에서 왔는가라는 더 깊은 차별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학교는 계급을 넘어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구조 안에서 계급은 더 단단히 복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봐야만 비로소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 계급 구조를 가장 집요하게 고착시키는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입시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입시 중심 사회. 시험이 우리를 지배할 때 시험은 공정한가? 아니면 우리를 길들이는 또 하나의 시스템일 뿐인가? 존 듀이의 말입니다. 교육은 시험 준비가 아니다.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6살도 되기 전에 책상에 앉습니다. 문장을 외우고 숫자를 익히고 다음 학년을 준비하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합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 문제집을 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시를 걱정합니다. 지금은 언제나 다음을 위한 연습일 뿐입니다. 삶을 배우기보다 통과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험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 누군가의 인성과 가능성, 상상력과 공감 능력까지 재단하려고 합니다. 몇 점이냐는 질문에 누구냐는 질문이 묻혀버리고 몇 등급이냐는 말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이야기들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지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왜 배우는가 보다는 어떻게 마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학생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성적표 위의 데이터가 되고 교사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시 점수를 책임지는 기록자가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넌 어떤 삶을 살고 싶니라고.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몇 등급이야? 어디 목표야? 몇 문제 맞췄어?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가능성과 한계가 정해지고 기대와 실망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정말 시험이 그 사람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시험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빛 속의 열정, 마음 속의 용기,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힘,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손. 이 모든 것은 점수로 환산되지 않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입시의 세계에선 무의미로 처리됩니다. 입시는 잣대이고 기준이며 필터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점점 배움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부는 고통이 되었고 질문은 부담이 되었으며 창의성은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질문을 멈춥니다. 왜? 라고 묻던 아이들이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라는 말에 입을 닫습니다. 진짜 교육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섭니다. 이 모든 교육 시스템은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과 정말 어울리는 걸까요? 우리는 디지털 세대에게 산업화 시대의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세대와 낡은 교육. 변화는 왜 더딘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오늘. 교육은 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까? 21세기를 위한 학교는 19세기의 구조를 안고 20세기의 콘텐츠를 가르친다. 아이들은 오늘날 클릭 한 번으로 세계를 넘나들고 게임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SNS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지식은 더 이상 책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가르침은 선생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언어를 배우고 챗GPT와 대화하며 리포트를 만들고 디스코드에서 협업을 하고 틱톡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여전히 칠판 앞에서 정해진 문제를 풀게 하고 모두가 같은 답을 외우게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수십 년 전 방식 그대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과서는 진화했지만 수업은 진화하지 않았고 교실은 바뀌었지만 교육 철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오히려 디지털 문맹의 공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교육만 제자리일까요? 기술은 혁신을 외치는데 교육은 관성에 기대어 버팁니다. 마치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언제나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그 믿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이걸 배워야 하죠? 이건 진짜 세상에서 어디에 쓰이나요?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는 교육은 아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점점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그들을 포기하거나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집중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할 만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만 아직 그 세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단지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식과 권력.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권력이 숨어 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권력의 얼굴을 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교육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세계관을 공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 그 결정은 곧 어떤 진실을 사실로 만들고 어떤 진실을 침묵 속에 묻어버릴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교과서 한 권을 펼쳐봅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상, 사건의 순서, 표현의 어조는 모두 누군가의 선택을 거친 결과입니다. 한 인물은 영웅으로 그려지고 다른 인물은 간단한 각주로 밀려납니다. 어떤 사건은 미화되고 어떤 고통은 삭제되거나 축소됩니다. 역사의 흐름은 사실이 아니라 관점의 결과입니다. 누가 썼는가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지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정치성입니다. 교육이 중립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가치 판단과 이념적 방향성이 스며 있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교육을 통해 당연함을 배웁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 성공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업과 분위기, 평가와 기대 속에서 암묵적으로 주입되는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훈련을 교육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설계합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할지, 어떤 질문은 허용하고 어떤 질문은 회피하게 만들지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깊게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언제나 권력과 연결됩니다. 무엇을 아는가 보다 누가 가르치는가가 중요해지고 그 가르침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쩌면 대부분 기득권이 정리한 진실의 목록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교육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할 줄 아는 교육, 어떤 틈을 볼 줄 아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언어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지식으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교육의 최종 목적지라 믿어온 대학이라는 공간을 향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의 의미. 왜 가는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우리는 대학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잃은 걸까요? 대학은 질문을 키우는 곳이다. 답만 찾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은 질문보다 정답을 잘 외운 사람이 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택되는 공간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향해 달립니다. 입시란 마라톤이라며 12회 넘게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잠시 접어둔 채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대학이라는 이름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질문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찾고 싶은가? 대학은 더 이상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의 공간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스펙을 얻는 곳, 취업을 위한 중간 기착지, 혹은 부모 세대의 기대를 완성시키는 무대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수업은 있지만 토론은 없고 지식은 쌓이지만 사유는 메말라갑니다. 청춘은 그저 졸업장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소비됩니다. 게다가 등록금은 부담이 되고 졸업 후엔 불확실한 노동시장과 마주해야 하죠.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지식? 자격? 아니면 그저 생존을 위한 통과 의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가? 배움의 기쁨, 질문의 용기, 실패의 자유, 그리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힘. 플라톤은 철학은 경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은 경탄보다는 걱정에서 시작되고 탐구보다는 성적표로 끝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학을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문이라 믿고 있지만 그 문을 지나며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에 가는가가 아니라 대학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교육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교육.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기술이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면 교육은 어떤 인간을 준비시켜야 할까?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과연 능력일까? 아니면 존재 그 자체일까? 노엄 촘스키의 말입니다. 미래는 암기된 지식보다 질문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AI는 이제 시를 쓰고 영화를 편집하며 복잡한 코딩을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법률 자문도 하고 의학 논문도 요약하며
수능 문제보다 더 어려운 질문에도 정답처럼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수업 시간에 공식을 외우고 역사 연도를 암기하며 시험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는 기억하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 정답을 아는 사람보다 새로운 문제를 던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정보를 주입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는 이미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렇기에 미래 교육은 기능의 교육을 넘어 존재의 교육이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내 능력은 누구를 위해 쓰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우리는 창의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지 예술적 상상력이 아니라 낡은 틀을 의심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사고의 유연함을. 우리는 윤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힘을. 우리는 협업을 가르쳐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법을.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성찰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지, 실패는 왜 두려운지,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또 묻는 용기를. 교육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여야 한다. 이 말이 더 이상 추상적인 이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 인간을 위한 교육을 상상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길러내야 할 다음 세대는 더 똑똑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더 인간다운 존재인가요? 진정한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질문해왔습니다. 왜 배우는가? 무엇을 배우는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질문은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로 향합니다. 교육은 단지 개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바꾸는 지렛대입니다. 한 아이가 질문을 시작할 때, 한 교사가 사고를 흔들 때, 한 학교가 낡은 틀을 벗어날 때, 그 작은 변화들은 결국 사회 전체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상상하는 일입니다.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결국은 교육을 통해 재생산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일입니다. 시험의 점수보다 질문의 깊이를, 경쟁의 순위보다 공존의 태도를, 암기보다 이해를, 수능보다 사유를.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배우는 사람을 통해 천천히 바뀝니다. 그러니 진짜 혁명은 언제나 교실에서, 그리고 삶의 가장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간을 키워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후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배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배우는 자의 손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